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2003년에 기독교 영화와 만나다라는 가피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자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 영화 작가들의 작품들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어 신앙의 비전을 고취시키고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본 영화들을 통해 세상에 지친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많은 일상이 달라지고 또 달라진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만은 못하지만 극장가도 조금씩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OTT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니 그 적응한 환경이 또 다른 일상이 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또한 오프라인 영화제에서 온라인 영화제로 다시 올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과 요즘의 온라인 방식을 같이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도래한 해에 사랑영화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음으로 관계에 맺어진 존재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다음 해에는 이 위기가 무사히 극복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2022년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라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온 시간처럼 그렇게 계속됩니다. 사랑영화제에서 잠깐 쉼표를 찍고 숨을 돌리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개막작은 기독교 변증법의 대가 C.S. 루이스의 생애를 다룬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냐 연대기를 쓴 현대 기독교 문학의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면에 내세운 전기 영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의 개막작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그의 고백과 함께 그가 살고 공부했던 옥스퍼드 대학과 칩, 그리고 친구들, 특히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과의 논쟁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에미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한 노먼 스톤 감독이 루이스의 회심을 다룬 예기치 않은 기쁨의 연극 버전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어머니를 여인 9살 소년기부터 청년기를 지나 지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진문과 의문을 가졌던 무신론자 지성인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몸에 담긴 지혜의 풍성함과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수의 루이스 글을 번역해온 홍종락 번역가를 통해 루이스 특유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스크린에 펼쳐져 루이스의 작품을 사랑해온 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신앙을 지성적으로 차분히 소개받고 싶은 이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그가 살았던 집에서 촬영한 점은 C.S. 루이스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할 것입니다. 올해를 닫는 폐막작은 그 사람, 그 세상, 일사가고 주기철 등으로 꾸준하게 기독교 영화를 제작 연출한 권영만 감독의 신작 머슴 바울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목사, 머슴 출신의 김창식 목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랑과 희생, 헌신의 주제를 뮤지컬을 입혀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내어 새로운 형식으로 기획된 기독교 영화입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인 머슴 바울은 평양을 배경으로 윌리엄 제이스 홀 선교사와 한국 최초의 개신교 목사 김창식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빛나는 우정을 그립니다. 서양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 잡아먹는다는 괴 소문의 격분에 직접 증거를 찾고자 올링거 선교사의 머슴이 된 김창식은 예상과 다른 올링거 부부의 친절함과 베품에 점차 감화되고 그들이 건넨 성경에서 산상수훈 구절을 만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된 김창식은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 평양 선교사역에 동참하지만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과 청일전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라 불리며 이후 조선이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정지현 음악감독이 감동적인 스토리와 조화롭게 이끌어낸 위트 있는 뮤지컬 넘버들과 김창식 목사의 삶을 진정성 있게 녹여낸 뮤지컬 배우 김영훈의 열연이 담긴 머슴 바울을 통해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라이냐와 그의 아내 아바보고는 전쟁으로 난민이 되어 조국인 가나를 떠나 독일로 간신히 피신했지만 독일은 그들을 추방합니다. 스트라이냐는 새로운 삶을 위해 지역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거나 적십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결실로 다가와 난민 지위를 얻기 이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런던에서 여배우로 성공하길 원했던 그의 아내 아바부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고, 어느 날 아바부오는 스트라이냐가 잠든 사이 사라지고 맙니다. 스트라이냐는 이제 그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경로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의 사랑 아바부오를 찾기 위해서 난민 루트를 찾아 걸으면서 관객들을 그 루트로 안내합니다. 스트라이냐는 아내 아바부오를 찾아낼까요? 만일 찾아냈다면 스트라이냐의 이야기는 그가 원하던 대로 흘러갈까요? 특별히 이 영화의 감상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네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난민 루트와 역사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전 CBS 변상욱 대기자님을 모시고 영화를 안내합니다. 또한 onppm.com을 통해서 온라인 상영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울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인해 어린 생명을 유기하는 부모들이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곳,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밤 상현과 동수는 그 베이비박스에 방금 버려진 한 갓난아기를 훔치고 다음날 다시 아기를 찾으러 온 소영과 만납니다. 아기를 잘 키워줄 적합한 부모를 찾아주는 거라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 상현과 동수. 그러나 소영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아기를 파는 것을 눈치채지만 좋은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을 떠납니다. 가족에 대한 깊이 있고 다채로운 영화를 만들어 온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작업한 한국 영화로 2022년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진출했으며 배우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2016년 사랑영화제 개막작이었던 드롭박스의 주인공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사랑영화제는 아가페의 눈 특별전으로 브로커와 가버나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칸 영화제에서 에큐메니컬상을 수상한 작품들로 올해 사랑영화제를 공동 주최하는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사랑영화제는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관객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장에 주는 시네마틱한 경험, 즉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같은 영화를 보며 공감하는 사건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버렸지만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는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프라인 극장 안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영화 보기와 GV, 관객과의 대화 등 시네토크를 준비했고, 또 극장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관객 이웃들에게 집에서 편안히 볼 수 있게 온라인 상영을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영화 보며 감동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이로써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느끼지 못한 작은 것의 소중함을, 곁에 있는 이웃의 소중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